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현상 탭에서 보정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현상 탭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서론 없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상 메뉴도 제가 앞서서 몇 번 살펴보았는데 기본적으로는 라이브러리와 동일한 패널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있는 삼각형 이런 거 누르면은 각각의 패널들이 숨겨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탭을 누르면은 좌우측에 있는 두 개의 패널이 숨겨지고 돌아오고, 또 Shift 탭을 누르면은 전체 패널들이 사라지고 가운데 패널 하나만 남고, 다시 Shift 탭을 누르면 돌아오고요. 이런 거는 라이브러리 기능과 똑같은데 가끔 보정을 하다가 지금 내가 보정이 잘 돼가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각 패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좌측에 보면 탐색기가 보이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라이트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가운데 사진 보는 패널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으로 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 돋보기 모양인 게 뭐냐면은 이거를 좌클릭을 하면은 사진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제 뒤통수에 대고 돋보기를 누르면 사진이 확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좌클릭을 하면 돌아오고, 누르면 다시 커지는데, 좌클릭을 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떼지 말고 드래그를 하면요, 이 손이 움켜진 모양이 되잖아요. 이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내 마우스대로 이 사진이 따라오면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좌측에 탐색기를 보면은 현재 확대되고 있는 게 전체에서 어느 부분인지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즉 게임에서 마치 미니맵 보는 것처럼 전체 사진에서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위에 맞춤, 체험 1대1, 1대25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맞춤, 체험부터 보시면은 이 맞춤과 체험의 차이는 사진이 잘릴 거냐 잘리지 않을 거냐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춤은요 사진이 잘리지 않고요, 체험은요 사진이 잘려요. 뭔 소리냐, 이 패널들을 보시면은 이 패널들 안에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여기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맞춤을 누르면은 사진이 잘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크게 보여줘요. 즉 이게 가로로 더 기니까 지금 위아래가 기준이 돼서 좌우측에 공간이 좀 남죠. 대신에 사진은 다 잘 보입니다. 체험을 누르면요 사진이 좌우에 꽉 차서 보이는 대신에 위아래 사진이 좀 날아가요. 이해가 되시죠? 세로 사진으로 좀 보자면 지금 역시 맞춤으로 해놓으면은 이 사진 전체가 잘리지 않게 보이게 좌우측에 공간이 남는데, 체험으로 하면요 공간은 꽉 차는 대신에 이 사진의 위아래가 잘립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가로 사진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정으로 여기 공간이라는 거를 좀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우측에 각 패널 끝에 가보면 이렇게 좌우 양방향 화살표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 좌클릭을 하시고 손가락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이 메뉴가 이렇게 크기가 변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왼쪽도 좌클릭을 해서 쭉 끌고 오면 크기가 변해요. 이 상태에서 맞춤을 해놓으면은 이 안에서 막 이렇게 사진이 잘리지 않은 한도에서 가장 크게 보여주는 거고, 체험을 누르면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보통은 얘를 가운데를 제일 크게 보겠죠. 줄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에 가져다 놓으신 다음에 클릭을 해서 쭉 당기시면은 줄어드는데, 이게 최소한의 지점이 있어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게 늘어나는 거는 이렇게 되는데, 줄이다 보면은 어느 지점을 지나면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지점인 건데, 보통은 거기까지 줄여서 가운데에 있는 사진 보는 패널을 가장 이렇게 크게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대1이랑 1대2는 얘네는 이제 확대 축소 메뉴인데, 1대1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픽셀 크기대로 사진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크기라는 말을 하는데 그 크기대로 보여준다. 이 우측에 보면은 그 1대1 말고 다른 방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는데, 1대1 즉 100%로 하는 게 싫으면은 여기서 조정하면 됩니다. 현재는 지정된 수준으로 사진을 확대 축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대2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2분의 1 크기, 즉 한 50%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되는데,
이 1대1, 1대2 우측에 있는 요 위아래 삼각형 두 개 있는 걸 클릭을 해보시면은 그 비율을 조절할 수 있어요. 2대1은 이제 2배, 200%, 3대1은 3배, 그리고 1대2는 2분의 1, 1대3은 3분의 1, 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앞에 숫자가 커지면은 사진이 이렇게 점점 커져요. 이거는 이제 100% 사진보다 2배 커진, 즉, 픽셀 하나를 좀 더 확대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확대되는 비율 자체는 그 카메라 화소라든지 또는 모니터 출력 해상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이거를 1대2로 놔요. 네, 그래서 좀 확대를 하려고 하면은 1대1로 확대를 하고요. 그거보다는 좀 덜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1대2 정도 세팅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각자 그 촬영 환경에 따라서 또 보정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탐색기 아래쪽에는, 탐색기는 설명이 끝났으니까 접을게요. 탐색기 아래쪽에는 이제 사전 설정이 존재하는데요. 사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혀야 될 메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이 현재 보정이 된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는 원화를 누르시면 그 보정 전 사진, 로우 파일을 불러왔을 때 바로 돌아가요. 원래는 이제 이런 사진이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보정이 된 상태인 것이죠. 제가 이걸 초기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화가 되면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보정을 할 때 일일이 이쪽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보정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어떤 값을 미리 세팅을 해두면은 여기서 손쉽게 그 세팅된 값까지 바로 갈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A9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요 프리셋을 선택을 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그 직전에 보여드렸던 보정된 상태랑 거의 유사하죠. 이게 보정이 완료된 상태였고요. 이게 프리셋을 씌운 바로 그 직후의 단계이고요. 보통 보정을 할 때는 이렇게 프리셋을 씌우고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리셋은 프리셋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려면 추가로 영상이 필요할 정도로 내용이 많아서 일단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얘네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그 미리 내가 세팅해 놓은 값대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누르면은 조금씩 변하죠. 이러한 프리셋은 제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비스코라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프리셋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회사 제품이 제가 한 7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세트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이제 FE 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굳이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요,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세한 거는 그 프리셋 사전 설정 편에서 따로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냅숏인데, 이 스냅숏은 제가 설명을 생략할게요. 잘 활용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작업 내역. 이게 아까 제가 처음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제가 그 다음에 그 클릭을 하면서 조작을 했던 거를 다 기록을 여기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제가 아까 클릭을 했던 세팅 값을 다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 포토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작업 내역, 즉 내가 했던 행위들을 쭉 보여주는데요. 문제는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그게 최대 개수도 한계가 있고 프로그램을 껐다가 키면은 다 초기화가 돼요. 하지만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이 카탈로그에서 내가 했던 작업을 다 저장을 해주는데요. 이거를 그 비파괴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던데 말을 되게 어렵게 하는데, 어쨌든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이 최초에 내가 가져왔을 때 당시 원본부터 작업된 내용을 모두 확인해서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중간 정도에 치고 여기서 새로운 걸 제가 클릭을 하면요, 여기 있는 작업 내역이 날아가요. 여기서 무언가 새로운 작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새로 작업 내역이 한 줄이 추가가 되지만, 중간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내가 뭔가 작업을 하면은 이 내용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여기 내보내기 위쪽에 내용이 잔뜩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큰일 났네 라고 했을 때 일단 당황하지 말고 실행 취소, 컨트롤 Z2를 누르면 다시 돌아오긴 해요.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무궁무진하게 돌아오진 않으니까 중간에 내가 이거를 조작을 할 때는 이 위에 있는 내역들이 증발할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밑에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던 컬렉션이니까 역시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 밑에 이제 복사랑 붙여넣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복사를 누르면요 이런 창이 뜹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현재 이 사진에 적용된 보정값을 복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에 적용되는 보정값을 다 복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변환이랑 얼룩 제거, 자르기 이런 거는 제외를 시켜놨는데, 모두 선택을 하면은 그런 것까지 다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제를 하면은 해제가 되는 것이죠.
자유롭게 본인이 지금 보정된 상태에서 복사하고 싶은 값만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복사를 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사진에 대고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얘도 한번 초기화 시켜 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아까 제가 이 사진에서 복사한 설정 값을 여기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클릭을 하면은 딱 이렇게 직전에서 제가 복사한 값들이 붙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이 연속될 때, 지금 제가 이게 슈테판 성당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동일한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 연속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방금 보정했던 값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진행하면 훨씬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우측 패널에서는 여러 가지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 히스토그램이랑 여기 필터랑 뭐 브러쉬 애들이 있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슬라이드들이 존재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얘네를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사진을 보정하는 것이죠. 이 각각의 이 값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이번 메뉴 구성 편에서 생략을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 우측 패널에서 보정할 수 있다 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가운데 이 사진 보는 패널인데, 이 패널에서는 보시면은 메뉴가 많이 없지만 여기서 이제 이게 확대경 보기인데, 그냥 확대경 보기가 하나 사진을 보고 있는 그냥 기본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참조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참조 보기를 누르면 처음에 이제 이런 창이 떠요. 사진 두 장을 이제 비교해 보라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우측 사진을 갖다 끌어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두 장의 사진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단에 있는 이 패널 이름이, 제가 막 맨날 필름 여러 개 있는 어쩌고 하는데 사실 얘 이름은 필름 스트립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필름 스트립 패널에서 클릭을 하면은 이 우측에 있는 활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윈도우만 사진이 계속 바뀌고요. 그렇죠? 이 참조라고 되어 있는 윈도우에 있는 사진은 딱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놈을 이렇게 딱 하나 잡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 저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진을 딱 이 참조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앞으로 뒤에 오는 모든 사진은 얘랑 똑같이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 사진을 복사해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메뉴 활용하기 좋은 게, 간혹 제가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 사진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나 내가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 사진을 여기다 집어넣고 우측에 그걸 보면서 우측에서 모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려면 그 작가의 사진을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무단으로 다운 받기는 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다운 받아서 작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좌우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상단 하단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건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보기 편하신 방식대로 하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좌우에다 놓고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여기 보정 전과 보정 후 보기 전환, 이걸 누르시면 최초의 로우 파일을 불러왔을 당시의 모습을 여기 좌측에 보여줘요. 여기 보정 전 되어 있죠. 즉 로우 파일을 불러왔을 때 처음 모습을 보여주고, 우측에는 현재 보정이 되고 있는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했던 원본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왔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하고 비교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 확대경에 가서 사진 하나만 넣고 이 원화 표시를 클릭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정 전과 보정 후 보기 전환을 눌러서 이쪽에서 좌우에 같이 놓고 동시에 보면서 진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클릭을 계속 하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아까 설명을 생략을 했는데, 이 참조 보기도 이걸 계속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보정 전과 보정 후 보기 전환도 이 상태에서 이 우측에 있는 이 삼각형을 드롭을 내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 보면 막 무슨 말인지 잘 헷갈리잖아요. 분할 표시? 상하 분할 표시? 이건 뭐야? 이러니까 보통 이거 안 쓰고 여기에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드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확대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해서 확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확대를 누르면은 뭔가 여기가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어긋나는 이유는 제가 업라이트를 손을 댔기 때문인데, 이 업라이트를 끄면
딱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업라이트를 이걸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어긋나는 건데, 확대를 해서 보실 거면은 얘 기능을 주로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나 이렇게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우측에 보면 막 이런저런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마우스로만 했는데요. 단축키를 알려드리면은 얘는 확대경 보기, 얘는 D예요. D를 누르면 이걸로 돌아오고, 그 참조 보기는 Shift R, Shift R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계속 누른다고 이게 바뀌진 않아요. 요거를 좌우 상하를 바꾸려면 여기를 클릭을 하던가 하면은 이쪽에 드롭바를 내려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보정 전후 보기는요, Y예요. Y를 누르면 이쪽으로 옮겨지죠. Y를 한 번 더 누르면은 돌아와요. 즉 전체 보기 루프 모드였네요, 영어로는. 여기에서 Y를 누르면 전후 모드로 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Y를 누르면 다시 돌아가니까 역시나 이거를 모드를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를 클릭을 하시던가 아니면 우측에서 드롭바를 내려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참, 이건 이제 사족인데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위에 탐색기를 내리시면,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탐색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고정을 하는데, 아까 사전 설정 있잖아요. 사전 설정에 가서 마우스를 이렇게 대시면요, 이 사전 설정을 적용했을 때 약간 반응이 느리긴 하지만은 이걸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탐색기에서도 보여주고 이 오른쪽에 있는 확대경에서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굳이 클릭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될지 미리 보여요. 물론 마우스를 떼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근데 작업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저 탐색기 안에 있는 윈도우만 변동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확대경에 있는 사진은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업 내역에서 내가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 이 탐색기를 통해서 보면서 추측해낼 수 있어요. 굳이 클릭을 하지 않더라도. 근데 요거는 약간 사중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단에 이 필름 스트립 패널을 보시면은 이 터치 작업 영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거의 이거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네, 저는 사용 안 합니다. 이 옆에 기본창을 누르시면 이 기본창이 현재 이 디폴트 값이고요. 이 두 번째 창 2번을 누르면은 제가 선택하고 있는 사진이 하나가 더 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별로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1번으로 두시는 걸 권해드리고, 이거 라이브러리 격자를 클릭을 하면은 다시 라이브러리 메뉴로 돌아갑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상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는 누르면은 라이브러리랑 현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누르면 지도로 가냐? 안 갑니다. 네, 그런 메뉴예요. 즉 여기는 하단의 메뉴는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1번에다 놓고 없는 놈 취급하면 됩니다. 이 우측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런 메뉴가 떠요. 여기서 모든 사진을 누르면 모든 사진이 보이고, 빠른 컬렉션을 누르면 빠른 컬렉션만 보입니다. 이전 가져오기가 되면은 직전에 가져왔던 사진만 보여줘요. 예를 들어 내가 지난번에 30장을 복사해가지고 불러왔으면은 그게 데이터가 남아 있어서 이전 가져오기를 누르면은 지난번에 가져왔던 30장을 딱 보여줘요. 그 다음에도 뭐 폴더별로 볼 수도 있고, 즐겨찾기에 추가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모든 사진, 빠른 컬렉션, 이전 가져오기 3개를 주로 이용하게 되고요. 폴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라이브러리 가서 여기 이쪽에 있는 폴더를 보면서 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다시 현상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그러면은 거의 다 됐죠? 이 하단에 있는 필름 스트립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사진이 변동이 되고요. 키보드로 왼쪽, 오른쪽 움직여서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측에 필터 끄기, 요거는 역시 성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막 기능 뭔가요? 하면서 막 공부하고 이러면은 물론 도움이 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거 뭐 별점 제도라든지 플래그라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이런 거는 제가 빠른 컬렉션 이용할 거라고 했으니까 설명을 역시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할 텐데요. 보셨다시피 오늘은 현상 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만 설명을 해드리고, 보정하는 것 자체에서는 설명을 생략을 했어요. 또 사진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을 했고요. 앞으로는 보정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말고, 또 사전 설정, 즉 프리셋에 집어넣고 집어넣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